전쟁 이슈로서 출렁거림을 가져올 수는 네.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출렁거림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안 그래도 힘든데 중동에서 전쟁 가능성이 부각돼서 자산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는 미 국채금리가 4.6%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국채금리 올라간다, 증시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 건너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이너스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앞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은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그제 이 중동 상황을 증시가 어느 정도로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감이 잘 없는데 지금 증시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물가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만약에 $10 상승을 하면 GDP가 0.4%나 감소한다. 뭐 이런 숫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유가에 좀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이 생겼었고 또 게다가 지난 1, 2, 3월 달에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거의 3개월 만에 10%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S&P 500 기준으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쉬어가야 되는데 이제 뺨 때리다 보니까 이제 울고 싶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좀 걱정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전체적인 큰 문제를 야기해서 엄청나게 그 큰 급락장을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다 지금 이 전쟁 이슈로서 출렁거림을 가져올 수는 네.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출렁거림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석유 공급이 완전히 큰일 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란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이건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소 플러스 전쟁적인 이슈 이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진짜 엄청나게 공급망 차질이 생겨서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공급망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서로의 공습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만드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될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지금 수요와 공급을 봤었을 때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안정화 수준에서의 수요 증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만 좀 사라진다면 금방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는 뭐 저희는 오히려 $80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진짜요? 예,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올해 환경이다. 안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유가에 대해서 100불 넘어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 과거에 우리가 그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때 당시를 복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컨대 중국이 반년 만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또 오늘도 보면 1분기 GDP가 5.3%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웃돌고 점점 더워지면 이거 드라이빙 시즌 가는 건데 수요 늘어나고 요 약간 문제 생기면은 국제유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GDP 성장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자, 그 숫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의 연관성을 높이려고 하시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쪽을 보지 마시고 이제 미국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소매 판매 숫자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과 여러 가지 요소로 봤었을 때 PMI 지표라든지 제조업 PMI 지표라든지 모든 숫자들이 급격한 과열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안정적인 성장 수준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PMI가 50.3이니까 네. 뭐 이 숫자가 뭐 55, 60 뭐 이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그 성장률 자체가 너무 과한 성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 좀 생각보다 너무 과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돈을 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중국 부동산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이제 과하게 판단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환율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전쟁보다 환율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환율이 지금 보니까 1,400원도 이러다 뚫을 기세인데 어떻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자산 시장에 특히 국내 증시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달러만 보고 있으면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까지 절하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다 뿐이죠. 그렇다면은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천천히. 근데 지금 위로 튀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을 보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경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팔고 나와요. 예, 그만큼 지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네. 여기에 또 중국이 단가를 엄청나게 낮춰서 이런 환율이 절하되는 걸 이용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난달 발표된 숫자가 마이너스 8%예요. 수출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금융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과 연관성이 높죠. 우리 유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럴 수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모습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줄었죠. 그렇다 보니까 환율의 절하폭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1,400원대 충분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충분히 열어두고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저희는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위안화가 뭐 7, 8, 9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절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네. 수출과 연관돼 있는 쪽 환율이 절하가 됐었을 때 유리한 쪽 이쪽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장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제 그제도 보면은 자동차주는 좀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보니까 8만 원이 깨졌어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한 지금 1조 5천억 원 정도 외국인 기관이 무섭게 내다 팝니다. 환율에 대한 전망이 한동안 이 고환율 유지될 거다 그런 전망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레벨은 다 본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인 거예요? 저희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사이클 자체가 AI 사이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AI 사이클에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회사들이 좋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제시해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공급할지도 몰라까지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의 어떤 이제 그 초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옆 국가인 대만의 TSMC 외국인들이 계속 사거든요. 네, 그만큼 결국은 이제 AI와 연관성으로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가 주가가 저번 많이 빠지지만 오늘 한 10,000원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탄력적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 AI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AI와 연관된 부분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뭐 핸셋
판매에서도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쓰는 게 나온다. 뭐 그럼 좋은 거고요. 또 HBM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속도가 높아진다. 그럼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를 지금 재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간밤에 보면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6%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주 오랜만에 보는 숫자이기도 하고 국채금리 5% 가까이 간다. 이거 좀 위험 사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저희는 이제 5%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게 정말로 거의 좋은 기회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생각하시면 네. 작년에 7월부터 9월 달까지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금리 5.5%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5%를 딱 찍었어요. 네.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샀으면 대박이 났죠. 예. 채권을. 네, 뭐 태권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식이 주식이든.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시대는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아니다. 네. 주식이다. 예, 주식이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점은 3%, 고점은 5%. 그래서 3에서 5%의 밴드로서 장기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5% 근처까지 가면 고점인 거고요. 네. 또 이제 4%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면은 이제 그때는 또 저점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인 그 10년 국채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뭐 낮게는 4%에서 높아야 7%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이 계속되면은 네. 보통 주식에서는 두 자릿수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진짜 금리가 5%까지 간다. 예, 그러면 좀 더 빠지겠죠. 증시가. 예, 근데 그걸 잘 기회를 살리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데 정답은 모르니까 5%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채금리가. 예,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굳이 드린 게 한국 투자자 중에 미국에서 TMF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잘 아시고 우리 본부장님 그 상품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그 TMF 같은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와서 네, 머리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장기채를 투자를 하는데 네. 그거를 단기 레버리지를 쓴다. 예, 거기다가 이 3배의 레버리지니까 2배를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 똑같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자를 내고 있다. 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전략인지. 이게 그래서 운용 수익률, 운용 보수도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1%죠. 네. 예, 그러니 이게 이건 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상품이다. 예,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와 환율을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다? 네, 그건 신입니다. 네, 예, 그거를 자꾸 본인이 신이 되려고 하시면 네. 하실수록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은 뭐 저는 방법은요. 그냥 파시고 예, 다른 방법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적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것들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엔비디아 얘기를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한 것 같아요. 네. 경제방송에선 계속 주인공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달 25일에 950달러 선 터치하고 나서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한국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한 119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매수 기회예요? 아니면은 지금 약간 차익을 실현하고 좀 물러나 있을 그럴 때예요? 이게 이제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리고 또 사실 단기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조정이 들어오면 길어야 3개월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500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4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빠졌죠. 네. 그런데 이제 퍼센트주 계산하시면 그게 20%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또 조정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100달러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950달러고 거기서 마이너스 100 하면 850달러죠. 지금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지로 계산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조정은 20%의 조정은 아닌 것 같고 예, 한 10% 정도의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왜 있냐? 그만큼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이익 증가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장의 속도는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의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점을 미리 얘기할 필요 없다. 특히 지금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제 하드웨어 까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되는데 엔비디아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종목의 고점은 글쎄요. 예, 뭐 $1,500, $2,000, $3,000 모릅니다. 제레미 시갈 저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네. 예, $2,000, $3,000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니, 대학원 때 은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이 고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이 고점은 아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이런 의견도 참 많이 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적들의 동태입니다. 이제 보면 구글이나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이 야, 저 좋은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식하게 할 수 없다. 우리끼리 편 먹고 가서 저 시장 좀 빼앗아 오자 이런 곳들이 늘어나는데 엔비디아가 아성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은 어쨌든 간에 비용 절감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것이 다른 것을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하기에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계속 써보고 또 계속해서 이제 효율의 속도를 보고 또 뭐 쿠다 생태계를 보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 엔비디아가 목표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건설 부분에 있어서 코스트 다운 투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비용 절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IT 산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너무나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90% 80%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시장 점유율 50%는 충분히 이상 가져간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디램 쪽을 보시더라도. 예, 그래서 저희는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관계도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뭐 서로 이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두 종목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애플과 테슬라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애플은 똑같아요. 삼성전자와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게 다른 빅테크들은 다 지금 AI와 연관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은 아직까지 킬러 애플리케이션 뭐 엣지 디바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매개에다가 이제 다 AI에 얹히겠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거기까지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비전 프로도 나왔죠. 이게 아직까지 연결되는지가 확인이 네.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걸 봐야 되겠고요.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라는 종목은 AI와 연결돼 있죠. 로봇 산업과 연결돼 있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시화되는 걸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종목 다 뭐 팔고 도망가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새로운 매출을 보여줘야 된다.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는 이유가 왜 미국 주식은 올라간다 싶으면 무섭게 너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은 올라간다 싶을 때 그때 가도 이게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박혜란님 선택은 제 몫이지만 오늘 방송 너무 소중하네요 해주셨는데 그럼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어쨌든 당분간 조정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서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제 조정, 오늘 조정 그리고 중동의 5차 전쟁 가능성이라는 빅 이슈가 있으면 오늘쯤은 이제 결심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팔기에는. 늦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좀 팔아 놓으셨으면은 이제 현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 조종이 저희는 길어야 5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외 다 마찬가지입니까? 미국이 먼저 움직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도 그 따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미국 증시가 5월 중으로는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뭐 어제까지 이렇게 빠지는 장이 나오면 그때 내가 10분의 1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다. 네. 10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제 투자하고 또 이제 빠지는 날 오면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한 앞으로 한 4주 내지 5주 사이에 그 현금 소진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네. 되느냐. 예. 어디에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거 알려주세요. 예. 저희는 계속해서 AI죠. AI. AI고 네. 조금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그 AI가 대형 기술주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중형주, 뭐 소형주까지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시면 그러니까 이익 증가가 나오고 AI와 연결돼 있다. 네. 근데 이게 작은 종목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스쳐도 AI다. 오늘의 결론이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